오늘 저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의 진짜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왜 매일 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눈물 속에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담겨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지만 매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하시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뭘 안 해줬는데. 여러분,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3세 되신 그분은 아들이 셋이나 있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오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처음엔 서운해 하시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애들이 날 싫어하나? 하지만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자식들도 지금 버티기 힘들다는 걸.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다림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만남이 더 소중해지셨다고.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진실. 친구는 줄어들지만 남은 사람이 진짜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죠. 동창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고, 어떤 분은 연락이 끊기고, 어떤 분은 그냥 멀어지고, 70이 넘으면 정말 친한 친구,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익 때문에 다가온 사람은 이미 떠났고, 명예 때문에 붙어 있던 사람도 이미 없어졌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몇 명을 위해 사세요. 그 사람들과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낼 겁니다. 세 번째 진실.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쓸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이 계세요.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수십억을 모았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살겠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은 인공관절이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그냥 병원비로만 나가요. 돈은 도구입니다. 건강이라는 몸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지금 여러분이 60대시든 70대시든 오늘부터라도 몸을 챙기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매일 한 끼만 제대로 드세요. 잠을 푹 주무세요. 건강은 지금 투자해야 노년의 배당을 받습니다. 네 번째, 진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있어서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외로운 건 혼자 살아서야. 내가 외로운 건 자식이 안 찾아와서야. 아닙니다. 외로움의 정체는 기대입니다. 오늘은 전화하겠지. 기대하니까 외롭고. 이번 주말엔 오겠지. 기대하니까 서럽고. 명절에는 찾아오겠지. 기대하니까 화가 납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식이 전화하면 그게 선물이 되더라고요. 기대를 버리는 순간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5번째 진실. 과거의 명예는 현재의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는 과장이었어. 나는 교수였어. 나는 사업가였어. 그래서요, 지금은요. 그 명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모든 직함은 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전직 국회의원분, 은퇴 후 정말 힘들어 하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함으로 만난 사람은 직함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사람으로 만나세요. 직책이 아닌 인간으로, 권력이 아닌 친구로, 명예가 아닌 동료로, 그렇게 쌓은 관계만이 노년까지 남습니다. 6번째, 진실. 누군가 챙겨주길 바라면 매일이 실망입니다. 며느리가 챙겨줘야지. 아들이 챙겨줘야지. 동생이 챙겨줘야지. 친구가 챙겨줘야지. 이 해야지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줄 의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조차도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순간 더 이상 실망할 일이 없어집니다. 누가 챙겨주면 그게 감사가 되고 아무도 안 챙겨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7번째 진실. 준비된 사람만 노년을 견딥니다.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50대부터 조금씩 예고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게 다 신호입니다. 이제 준비하라는 신호.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나는 다를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립니다. 준비란 뭘까요? 돈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노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 하나도 달콤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화가 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눈물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된 위로는 순간의 달콤함일 뿐 진실된 조언만이 평생의 지혜가 되니까요. 제가 지난 5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모두 일찍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일찍 자립하셨습니다. 일찍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일찍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일찍이라는 게 언제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전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되 5분 안에 끊으세요. 잘 지내니? 그래, 잘 먹고 건강해라. 나도 잘 있어. 이 네 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뭘 할 거지? 나는 오늘 내 몸을 어떻게 챙길 거지? 나는 오늘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명함 속 직함은 완전히 잊으세요. 그냥 이름으로 사세요. 저는 과장이었던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김철수입니다. 이게 가장 당당한 소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맛집 가기, 혼자 여행 가기, 혼자 산책하기. 처음엔 어색하겠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외로워 보일까봐 두렵고, 하지만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이 쓸쓸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진짜가 남는 겁니다. 자식이 자주 안 오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독립한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지난주에 한 할머니가 댓글을 남기셨어요. 선생님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갔어요. 80평생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매주 갈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또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어요. 아들한테 기대하는 걸 그만뒀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집착을 놓으니까 관계가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물.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말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과거를 용서하세요. 두 번째 선물. 나는 지금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직함이 없어도, 돈이 적어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가치 있습니다. 현재를 사랑하세요. 세 번째 선물.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딱 하나만요.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보든, 산책을 나가보든, 혼자 밥을 먹어보든, 건강검진 예약을 하든 뭐든 좋습니다. 행동 하나만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 겁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진실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는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듭시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나이 드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